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15화를 기다리신 분이 저뿐만은 아니었겠죠. 과연 백도 사이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생겨서 헤어지게 되는 건지 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셨을 겁니다. 일단 소감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거리 연애로 생긴 균열이 너무 뻔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기엔 궁색해 보였습니다. 모든 방식으로 사랑하겠다던 이진의 다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블루투스나 클라우드 방식으로 했나봐요. 역시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희미해지는 뻔한 이유. 기다리고 어긋나고 실망하는 관계가 백도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드라마의 메시지였나 봅니다.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보도하면서 그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진을 그리기 위해서 9.11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가 바로 백도 600일이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의 사정이 어떻든 인터뷰를 따와야 하는 기자로서의 자괴감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라면 굳이 미국까지 갔어야 했나 싶네요. 국내 현장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애초부터 이진은 기자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희도도 이진 얼굴 보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요. 9.11 참사를 보도하는 이진 얼굴 보러 좋아서 TV 켜는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화면은 참사 화면인데 오늘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 하면서 참사는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남친 얼굴 안 나온다고 서운해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진은 이미 냉정한 기자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유름의 특종에서도 겪었다시피 희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스포츠국을 떠나 보도국 사회부 기자가 되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별을 불러온 셈이 됐습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친 거죠. 근데 방송기자는 2인 체제고요. ENG를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닌데 혼자 바쁜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뉴욕 특파원도 그래요. 특파원뿐만 아니라 현지엔 통신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희도에게 뉴욕의 지옥 같은 현장에서 악몽을 꾸며 희망을 잃어간다고 하자 그것이 성장의 과정 아니겠냐는 희도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성장, 이딴 감정을 성장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라고 잘라 말합니다. 희도의 응원이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롭다면 그것이 9.11 유족들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을 정도라면 피하면 되는 것을 이제는 뉴욕 특파원 티오가 나자마자 바로 눌러 앉아버립니다. 뉴욕 특파원 정도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경력은 돼야 하는데 어떻게 가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희도의 표정을 보니 합의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갑자기 퓰리처 상이라도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힘들 때마다 숨지 말고 다 나눠 갖자고 했던 희도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또 숨어버린 걸까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련한 한켠에 남겨두는 것, 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짧은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진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붕괴하는 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을 안 하게 해주겠다. 희도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겠다던 이진이 약속을 어기고 희도를 혼자 오래 내버려 두잖아요. 그에 비해 지웅이는 나라가 다른 유리미를 굳건히 지키는데 말입니다. 암튼 14화 엔딩에서 봤듯이 이진은 앵커가 됩니다. 희도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특파원 생활 후 고졸 신화를 쓴 앵커가 됐습니다. 하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장남의 역할도 있고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희도를 뒷전에 둘지는 몰랐네요. 왜 그랬는지 16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늘 백도 불량 실종을 우려했던 유림과 희도의 이야기가 오히려 이번 회차에서는 저는 좋았네요. 2001 마드리드 올림픽 결승 경기 유림과의 시합 장면은 짐벌 카메라로 박진감 넘치게 그려서 좋았고요. 공격 포인트 얻기 전 각자의 플래시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국에서 매국노, 라이벌 프레임을 씌워 선수들 채찍질에 혈안이 돼 있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채 경기에 최선을 다했던 희도와 유림. 그 둘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감동을 선사했고 박수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웠던 건 아무리 잘 찍었어도 문제의 14화 엔딩에서 희도가 유림과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게 제일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내보냈기 때문에 시청자는 결과를 이미 알아버린 상태라 긴장감이 1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14화 엔딩 뉴스 인터뷰는 백도의 이별 결말 스포로 맥이 빠지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유린과의 눈물겨운 우정, 그 요란한 우정을 그리는데도 방해가 됐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어른 희도가 터널 앞에서 요란한 우정과 치열한 사랑에 대해 언급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채에게 일기장을 읽어보도록 일부러 모른 척 했다죠. 영원하자고 했던 바닷가 수안여행을 희도가 왜 잊어버렸는지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알지만 민채에게 모른 척한 거죠. 사랑과 우정이 전부였던 시절, 자신이 겪었던 것을 민채도 뜨겁게 겪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짧은 순간들이라면서 말이죠. 이진과의 사랑을 이별을 통해서 영원한 건 없다는 걸 뜨겁게 알려준 게 민채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혼란을 심어주는 건 아닐지. 엄마의 과거 첫사랑은 짧지만 그 흔적이 오래도록 간직되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본 민채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희도가 잃어버렸다는 일기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백도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민채가 일기장을 찾을 수 없어서 현기증 나기 시작했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종이 일기장 대신 하드디스크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써서 이젠 더 이상 일기장이 없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희도의 입으로 일기장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걸 보면 실물이 있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일기장엔 백도가 어떻게 사랑하고 멀어지게 됐는지 그때의 감정을 자세히 읽어볼 수 있을 텐데요. 희도가 이진의 방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으로 볼 때 이진이 없는 동안 그 방에서 이진을 그리워하며 작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화에서는 일기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16화에 나레이션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일기장이 누구의 손에 있을까? 유림이나 지용이는 일기장 조체 자체를 모를 것 같고요. 신재경 여사가 챙겨뒀다면 민채가 보여준 이진 사진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겠죠. 이미 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진이 뒤늦게 발견하고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앵커가 된 후 비로소 흩어진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진이 오랜만에 태양고수들과 모이게 된 계기로 과거 살던 승환이네 셋방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곳에서 낡은 책상 서랍 속에 놓여있던 그 일기장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승환이가 발견해서 이진에게 직접 전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고편에 승환이 목소리가 들리죠? 가끔 옛날이 그리워요. 우리 재밌었잖아요. 바빠서 소원해진 이진에게 승환이가 전달해주지 않았을까요? 일기장에 적힌 희도의 본심을 확인하고 희도와 함께해야 완벽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행복회로도 좀 돌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캐릭터 붕괴된 이진을 아름답게 복귀시키려면 그 일기장을 보고 희도 앞에 나타나는 일 뿐입니다. 터널에서 어린 백도의 모습으로 말이죠. 마지막까지 반짝이는 백도를 보고 싶은 25, 21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